책을 얻어놓을 수 있다. 북들지도 주입니다. 와. 벌써 이제 5월인데 네. 어떻게 이제 상반기가 이제 곧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 아닌가요? 그죠. 저희가 늘 월 말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니까 음. 저는 참 여름인데 목감기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진짜 일주일은 너무 아팠어요. 정말 주말 동안 못 나고 계속 막 이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도 목소리가 실은 살짝 잠겨서 오늘은 살살 말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헤이 샘물처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오늘 약속한 날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준이 이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 편지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진짜요? 네, 저희가 또 요즘 글이랑 그림으로 책 녹음한 거 인사이트를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카이빙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되면 엽서로 만들어서 뭐 선물을 한다던가 우리가 이렇게 밑줄 친 책들을 한번 진짜 판매를 해본다거나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브랜딩 했던 곳에서 한의원 브랜딩 했던 곳에서 만든 거를 저 제일 쭈가 생각나는 걸로 쭈랑 어울리는 엽서로 골라서 갖고 왔어요. 와, 또 이런 엽서를 만들 수 있다니. 저희도 북두일주 엽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샘플링으로 갖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피드를 보면 피드 하나를 좀 더 9cm, 9cm 실물화해서 엽서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아이디션이긴 한데 뭐 이런 책 중에서 만약에 원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녹음할 책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할 것인가 하잖아요. 이게 뭐 15,800원이다. 그럼 이걸 그대로 팔아요. 대신 원하는 엽서 그림을 골라서 그걸 같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저희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금 제가 엽서를 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네, 오늘 아까 소개한 이 책은 실은 작년에도 녹음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작년 녹음한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들었죠. 오늘 요즘- 최근에는 안 들었습니다. 전 비교적 최근에 들었었는데 와 그때 저희가 4권의 책을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진짜 네. 무난한 도정이랑 나는 왜 무기력을 네, 되풀이하는가랑 맞아. 이제 부의 추월차선과 위대한 탈출을 했었고 저희가 한 2023년에 했었어요. 23년에 했었네요. 몇 월에 하셨죠? 줄라이. 7월 네. 7월쯤에 했어서 그때 이제 맞아 기억나요. 저 파리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거 다 해버리자 막 이랬었었고 그래서 왜 그때 살짝 다루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 엮어서 소개하기 바빴는데 이 책을 또 선정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에리폼 너무 좋은데 제가 많이 이걸 주장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랑 이 책 중에서 얘를 더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얘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네, 이것도 단독으로 다룰 만한 의의가 있는 책이고 그냥 그만큼 깊이가 있는 아, 책이라서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 또 어떻게 보면 상반기 시즌에 여름 시즌에 또 비슷한 책을 하게 되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한 줄 요약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쭈님은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저는 행복해지기라기보다는 다채로운 감정으로 삶을 채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뚜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나를 바라보고 답하기 시작할 때 여백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답한다가 이제 창의적인 걸로서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에 되고 그냥 무의식하게 그냥 소비되는 인간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쭈님은 왜 행복해지기보다 다채로운 감정으로 삶을 채우자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왜 보통 이런 뭐 삶에 대한 책이랑 뭐 행복을 주장하기도 하고 보통 네.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네. 딱히 뭐 익히 들어봤던 내용들. 네. 근데 다 행복을 주장을 하는데 그죠. 그럼 행복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 그런 영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로 엮여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방향들이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의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뭐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폭력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권력과 돈 뭐 여러 다양한 이런 매스컴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쫓다 보면 결국 삶으로 내 진정한 삶을 채우기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감각으로 느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느끼라고 하죠. 느끼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을 뭔가 쫓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잘 느끼고 있는 걸까에 좀 감각에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감정물로 채우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네요. 꼭 행복해서 삶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행복해지려는 것 때문에 그걸로 소비로서 행복을 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맥락에서 쭈님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다채로운 감정 속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니까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한 줄 평에서도 다채로운 감정으로 삶을 채우자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고통이랑 무관심을 되게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고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최악이고 내가 안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인생의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왜 그럴까 했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는 사실 그 원인을 없애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이게 변화의 산파이기도 한 거죠. 항상 인류가 발전을 했었을 땐 고통이 있었기 마련이니까. 근데 사실 무관심이면 어떠한 감정도 늘지 않을 때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마비가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무력감이나 무관심을 또 이에 사랑과 호감의 실패에 기인된 열등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는 사랑감과 그럼 내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과 무관심은 사랑과 호감에 실패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 사랑, 호기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았지? 내가 누구한테 호감을 실패했지?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데 왜 나는 이걸 무관심이라고 이 책에서 칭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을 딱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현대인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헛된 소망이래요. 제가 아까 전에 행복한 삶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헛된 소망을 나 성공하면 되겠지? 나 능력을, 나 어느 정도, 이 정도 권리를 취하거나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나 행복해지고 그 무력감이 상실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되게 정말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거를 무력감으로 칭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게 다가왔었는데 그래서 뚜님께서는 최근에 느낀 고통과 무관심은 이 에리 프롬이 정의한 것에서는 어떤 부분에 이제 삶에서 그렇게 부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어떤 거였는지 가 좀 궁금하긴 해요. 고통과 무관심의 차원으로 둘기 구분을 했었을 때. 저는 최근에 느낀 고통, 최근에 느낀 무관심. 저는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불안인데 이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활동하는 삶에 대해서 나올 때 불안이 외재적인 요소랑 내재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직업적인 거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죠. 왜 브랜딩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료가 돼서 저는 그걸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저의 입장과 함께 이제 상대분한테는 이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 미안하니까 이제 시간을 끄셨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과정에서도 형태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만 저한테는 그럴 거면 여기까지만 시간을 쓰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할애해서 저 같으면 좀 심플하게 얘기하고 했어도 충분히 되는 이야기인데 일이니까 거기에 너무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완벽하게 저한테 전달을 해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이제 괜히 여러 가지 감정들까지 다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이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일도 일이 단순히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굳이 나와서 막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이랑 하루에 시간을 1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좀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랑 하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늘 고통은 그들한테 늘 실망도 하죠. 늘 실망도 하게 되고 기대한 만큼 소속감이 들 때 막 행복하다가도 가끔은 언제든지 내가 뭔가 확실한 눈에 띄는 결과를 안 보여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에서 늘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서 제일 처음에 나는 우린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그 챕터 1 시작할 때 사랑이랑 권력을 표현해 주잖아요. 폭력을. 내 사랑을 실망해도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끈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파트너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프리랜서로 전환한 지 정말 이제 6개월이 좀 지났고 거의 이제 슬슬 1년이 되려고 하는데 아직 좀 이른 시기에서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가.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에릭 프롬은 폭력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브랜딩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디렉팅이든 디자인이든 좀 더 차분히 바라봐주고 어떤 클라이언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좀 믿어주는 게 좀 있어야 했었는데 그게 외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너무 1의 1비가 강하지 않았나. 네, 그게 저는 제일 큰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면 전 솔직히 지금 저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면 솔직히 쭈한테도 어느 정도의 약간 무관심이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나의 이 고통이 좀 중요해서 뭐 가족들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들한테 더 중요한 날, 뭐 생일이나 그들한테 좀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만 좀 신경을 써서 제 에너지를 좀 표현을 하고 그 외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요. 차단.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막 주변에서 뭐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젠 하나도 안 궁금하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선택했고 버텼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조용히 나간 단톡방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관계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는 계속 관심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첨예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거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모든 거에 관심을 뒀던 느낌이라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좀 명확해져서 좀 약간 지금 후순위에 있는 것들에는 선택적으로 무관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는 생일을 좀 많이 못 챙겼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좋게 봐요, 저한테. 좀 예전에는 미안해서 이어졌던 관계들이 좀 더 많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필요 없이 소속되려고 해서 나오는 고통들을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혼자만이 느끼는 그 고요를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어서 대신 외골수는 안 되려고 하지만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고통은 충분히 느리되 그걸 필요 없는 인간관계, 그냥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되는 관계들은 많이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세요? 아, 저는 없앨 수 없다 생각해요. 정말 없앨 수 없다 생각하고 계속 직면하는 것 같아요. 직면하면서 좀 더 이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더 첨예하게 하려고 하고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제기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해주면 뭐 A로만 답하는 게 아니라 A, B, C의 선택권을 준다든지 저도 하나로 문제를 접근할 때 하나의 관점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는 찬성 아니 반대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중립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거 하세요.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보다는 한다면 A, B, C가 있다. 이렇게 계속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식으로 제가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 느낀 건 책임을 계속 지려고 해요.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반대로 내가 어떤 걸 누리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처음에 선택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계속 잊지 않으려 하거든요. 마무리 방식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것 또한 저의 욕심이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고통이 없으면 오히려 되려 그 삶에는 전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없다라는 걸 예전에는 무조건 바랬다면 이제는 고통은 당연한 건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통의 이면에는 내가 또 누리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불안함에서 오는 것도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하면서 왔던 이 길을 선택해서 오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애초에 불안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불안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 불안을 동력으로 많은 대안을 하면서 성장했던 그런 스타일도 있어서 불안을 애초에 안 생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N이다 보니 MBTI 상상력이 많으면 또 불안이 되잖아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으로서의 태도로서 취하려고 하지 또 자기 잠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도 활동적인 거에서 너무 자기의 불안에 휩쓸려서 일로서 행위로서 그 감정을 맞대응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진 않으려고 해요. 애초에 아예 안 그런다? 그러긴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불안하구나는 좀 인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살고 있네요. 아유, 네. 고통스럽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럼 저는 쭈님한테 궁금한 게 제일 첫 번째에서 쭈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면 프롬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랑이랑 폭력으로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의 뜻은 이제 뭐 인내, 지속, 과정, 뭐 존재로서 자체로, 뭐 적재적소, 뭐 관찰, 적극적인 관심, 느끼는 거 이렇게 말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거 이렇게 말했고 폭력이라고 하면 짧은 거, 한 방 해결하려고 하는 거 통제하고 주입시키고 선입견 갖고 생각하고 이것도 통제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느끼는 거에 반대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장들로 표현을 하는데 전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에 정말 꽂혔거든요. 저는 저한테 자기 착취를 정말 많이 했고 자기 폭력을 성장이라는 명문화에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연애하면서 이거를 진짜 많이 싸웠는데 이 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처음 이 챕터가 제일 와닿았었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래서 쭈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뭔가 이 기준에 했었을 때는 저는 삶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방식을 폭력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삶을 사랑하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맞아요. 정말 좋아하고 네. 그걸 너무 하고 싶고 그거를 정말 온 마음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인데 맞아요. 그 방식을 폭력으로 대했던 거를 최근 돼서 더 느끼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딱 짧은 한 방의 해결, 통제, 주입, 선입견, 생각하는 것과 결과 중시가 저는 좀 그런 회사에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일 자체도 여기서 주의해라고 하는 게 시장이랑 매스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너무 노출되었으니까. 이미 매스컴과 시장이 너무 직결되는 그렇죠. 곳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 구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적 구조에서 내가 여전히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와 지속, 과정, 존재, 적재적소, 관찰, 적정 관심 느끼는 게 분명히 있었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신에 대한 관심이었지 내 삶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신은 가드 신이 아니라 그 씬을 말하는 거죠. 씬. job scene, job 씬. scene. 그러니까 어깨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진짜 내가 어떻게 이 그러니까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저희도 녹음을 했다시피 저는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저의 에너지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냥 항상 하루가 그냥 회사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의 내가 성립이 안 되면 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삶을 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도 채워지면서 하면 좋은데 뭔가 매번 지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무력함이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를 진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극단적인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죠?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방식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어떤 걸 지금 정말 원하지? 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뭔가 좀 회사원이고 그런 고용적 안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 삶의 감정을 잘 안 느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까 완전히 직접적으로 너가 느꼈니? 맞죠. 라는 경험에 많이 노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내 피부로 와닿고. 근데 왜 여기서 삶이란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맞죠. 감자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죠. 누가 들어서, 누가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경험을 그죠. 해봤니? 그리고 거기서 가져오는 감정들을 다채롭게 느껴봤니? 했을 때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과정도 되게 지금 저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게 이 에리 프롬에서 말하는 되게 긍정적 삶을 살 수 있게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졌어야 됐던 시간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거를 안 겪었다면 또 나중에 언젠가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일단은 삶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기서 말했던 폭력적인 방식을 좀 삶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 네, 다른 방식을 좀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해요. 이게 특히 자본주의를 살다 보면 이 폭력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네. 그래서 프롬도 계속 생각하라는 말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폭력이 폭력인지 모르고 휩쓸리니까 자동 인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뚜님한테 또 하고 싶은 질문이 네. 이 용기라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첫 번째로 말했던 1번 질문이랑 좀 연관돼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출생의 행위에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네. 용기? 뭐 나 용기 어떤 용기지? 라는 봤었을 때 네. 이제 놓아버릴 용기? 네. 이제 네, 말씀해,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네네. 제가 그래서 네. 이 용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놓아버릴 용기 그리고 자궁을 버리고 엄마의 가슴과 품을 떠날 용기 그리고 엄마의 손을 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안전을 버리고 단 하나만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사물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그죠. 즉 자신의 창의성을 믿을 수 있는 그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진짜 온전히 어떤 뭔가 가림막이 없이 어떠한 보호되는 그런 거 없이 혼자 던져졌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표현하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용기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뚜님을 감싸고 있는 보호 기제라던가 방어막이라든 게 있는지 그거를 놓을 용기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저는 솔직히 질문해주신 것 중에 이게 제일 와닿았고 제일 관심이 가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저를 감싸고 있는 방어막이라 하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더 실상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놓을 용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 좀 흘려보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상당히 저는 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졸업한 이후로부터는 뭔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뿐이지 삶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는 것도 또 전 필요하다 생각해요. 또 흘러가는 것도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있지. 너무 막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내 삶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왜냐면 나부터가 나의 감정도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대상도 아니고 삶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이라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다 하되 그 외에는 진짜 다 내 아무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다 됐다라는 것도 오만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어막은 전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 실체 없는 거라도 인정을 하고 두려움인 것 같은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쭈님한테 그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그 챕터에서 이제 목적이었는데 수단이 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도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이라는 게 목적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수단으로 생각한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선택할 거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그 주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수단인데 어느 순간 사물을 위한 삶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걸 이제 사물화된 인간 사물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냥 인간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물건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이상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인간을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쭈한테는 그게 뭔지 네. 뭔가 이 목적과 수단을 이분화해서 한다면 이제 사실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 창업신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목적성이 되게 뚜렷했고 네. 제 일 자체가 그걸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예전에 더 열정이 있었을 때는 훨씬 좀 목적성과 너무 부합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분명히 이 목적성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수단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이 일을 선택을 함으로써 저는 목적성과 더 부합한 일이었다 생각을 했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점점 저는 이 일 자체가 좀 수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수단이라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긴 하잖아요. 네. 프롬이. 근데 여기서 수단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느꼈을 때는 수단 자체를 나쁜 게 아니라 사물이 원래 수단인데 목적이 있어야 할 존재가 수단에 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바뀐 게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 그럼에도 만약에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을 안 해서 인간이 수단이다 요즘 자본주의에 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 이유도 저는 그냥 궁금했거든요. 뭔가 사실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적에 대한 수단? 뭐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제 일 자체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수단보다는 목적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좀 더 부정하고 있느냐라 네. 했었을 땐 사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목적에 좀 더 기울여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 명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돈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게 좀 다가오는 영역들도 되게 많았고 일을 하면서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와닿는 문장이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앞으로는 저는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감각을 너무 그쪽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고 싶어요. 수단으로서 대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나한테 이 일이 이해 타산이 맞을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삶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죠.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죠. 관계를 제가 막 맺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좀 관계 부분에서도 좀 지쳐 있는 것 같고. 그죠. 여기서 또 말했을 때 시간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수단이 돼서 그죠. 네 맞아요. 진짜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꽤 보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뭔가 이거를 이만큼 달성을 하면 나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는 뭔가 전문성과 그런 부분에서 이 씬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목적성에서 좀 부합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제가 허비라는 단어보다는 썼죠. 투자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서 이 시간을 뭔가 좀 수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좀 이제 목적성에 좀 더 가까운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과 돈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되게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고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여기서 또 이제 삶이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당연히 동반되잖아요. 네. 전 죽음 얘기 나와서, 네. 좀 약간 띄워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나이가 죽음을 논하기에는 어렵고, 근데 사실 언젠간 죽을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죽음에 관련된 문구가 있었는데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삶을 이게 못 놓는데요. 그죠. 아쉬워가지고. 네. 왜 그래서 죽기 전에 나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막 자손들한테 너는 이러지 말아라고 그제서야 느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약간 사람들이 보통 너무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네. 느끼는 그 죽음에 다가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의미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느낌이 강할수록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진정으로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에리 프롬 말이 좀 되게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뚜님께서는 이 어떤 죽음을 바라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 죽음은 근데 이 죽음을 같이 이겨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이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듯이 뭐든지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실행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건데 저는 어떻게 죽어야지 자다가 죽고 싶어요 라든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죽고 싶어요 이런 형태적인 것에 대해서도 가족들이랑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아빠한테도 아빠는 막 가족들 사람들 초대해서 막 같이 마무리하고 싶대요. 막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세하게는 없는데
그 삶에 대해서 그 애착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볼 걸 못했다 해 아쉬움으로써 죽음이 아쉽다면, 그래서 물어보는 죽음이라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내는 밀도 높은 시간들만 있었다면 죽음은 미안할 것 같지 두려울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먼저 가서 이 사람이 혹시나 외로우면 어떡할까, 그래도 나랑 보냈던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 성공과 성취 중에서도 성취는 어떠한 결과를 이룬 팩트들이고 성공은 그것으로 인한 감정이라고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끼는 성공이라고 함은 그냥 삶을 살다가 언젠가 내가 죽거나 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해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 삶이 가치 있다 생각하거든요. 설령 그 사람이 때가 안 돼서 없더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손을 잡고 죽는다, 뭐 어떻게 자면서 죽는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논의할 때 반대로 어떤 삶을 살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렵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밀도 높은 하루들이라면 저는 죽음이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할 뿐. 어떤 형태요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에 대한 질문이 끝나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쭈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이제 연결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에리 프롬은 내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 한가로 사랑을 풀고 삶을 푼다 생각해요. 그리고 프롬한테는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관계가 좋아야 신과의 관계도 좋고 사회와의 관계도 좋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늘 말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던지고 우리가 자동 인형이 되고 소비로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들을 다 비판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창조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을 지그시 바라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말하고, 그게 진정한 활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되게 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 심리학자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심리학 체득이들이 다 전 그래서 아쉽다 생각해요. 해결 방법은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마이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또 독일 사람이고 유럽이라는 국가에서 하다 보니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했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폭력적인 삶이 늘 다분한데 그 폭력에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집단에서 어느 정도 집단에 녹아줘야 되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솔직히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3번째 읽는 건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었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너 말이 맞는데 근데 누군 뭐 그렇게 못해서 못해? 어떻게 그래야 될까? 너는 학자잖아. 늘 좋은, 어찌 보면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잖아. 근데 진짜 당장 앞에서 밥 벌어먹기 아까운 사람들한테는, 당장 불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본소득을 주었었을 때 자유라는 것도 여기 나오니까, 자유를 논할 때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못할 거다. 왜? 열심히 일한 자는 뭐 굶어라,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한테 공유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부터가 나는 그래도 다를 거야,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는, 어찌 보면 사회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우리는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그게 잘 산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그럴 수 있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죽음의 키스라는 표현인데,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를 주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이게 사랑이라고 주는 것은 오히려 죽음의 키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항상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프롬으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는 건, 내가 사랑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사회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사랑하는지 모르고 나의 자아가 없다가 살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조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때 나의 폭력성을 발견하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진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유라는 게. 우리는 삶이 이 나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인식 자체가 선입견 자체가 자유라는 거를 선택할 수 없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집단 착각이라는 책도 전 나왔다 생각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정말 나다운 삶을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프롬에 말한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많이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서 나오는 답을 말해라 라는 건 포럼 말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삶의 과정이 항상 좋을 순 없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바뀌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포럼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쭈는 그래서 요즘 쭈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는 쭈는 또 이 분주함이랑 얘기해요. 이 분주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줘 라는 걸로 저는 이게 바로 포럼이 말하고 싶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요즘 너무 바빠요. 진짜 돈을 못 벌어서 라기보다는 바쁨으로써 행위로서 그 공허함을 다 메꾸는 거죠.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 프롬의 말을 따르면 그래서 수많은 비교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애석하게도 가족끼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딸이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 우리 아빠가 뭘 원하는지 내 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 하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인내 있게 바라보는 건데 때로는 서로 어떠한 성과를 내길 바라잖아요. 가족 집단에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선물을 할 때 뭘 줄지 딱 생각나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쭈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저는 늘 많이 들어요. 작년에 우리의 아카이브도 많이 듣고 글도 많이 읽어보는데 이제 쭈가 우리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녹음도 나오는 거라 생각하고 쭈님도 그렇게 많은 혼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늘 자기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이번 연도 상반기에 진짜 바꿔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녹음도 조금 늦춰지고 맞아요. 윤복이랑 자주 못 만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네. 바쁘고 근데 그때 바빴을 때 생각하면 진짜 하루가 너무 필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데 불안감으로 가득 채운 거죠. 그죠. 이거를 안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계속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갔던 삶을 한 진짜 근 1월부터 계속 그 압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연도 1월부터.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게 저번 달부터 조금 여유가 생겼던 건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약간 공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엄청난 시간들을 너무 바쁘면서 지냈는데 그죠. 남는 게 그러니까 뭔가 껍데기밖에 없다는 느낌? 물론 결과물은 있었죠. 그죠. 보여지는 결과물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 삶으로 이게 내가 왜 공허함을 느낀가 했었을 때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들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저를 고용을 했고 그 고용을에 대한 대가를 저는 그 분주함을 채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에 치였다는 거죠. 좀 말이 정확한데 일에 치였죠. 쪽쪽 빨으신 거죠. 쪽쪽 빨아먹으신 거죠. 네. 대표가. 근데 그럴 수 있어 쳐요. 저는 노동자니까. 노동자니까. 네.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제 삶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국 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이 부분은 채워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요. 오. 내 목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네. 결단을 내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눈에 힘이 달라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싶고. 근데 사실 우리가 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얀 백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한 그죠. 거예요. 여백을 못 견디하는 거죠. 여백을 못 견뎌. 사실 근데 그 여백도 만들게 돼 있거든. 와, 저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결국엔 여백이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미니멀리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백으로서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제가 사실 이제 휴학을 했을 때 시절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휴학을 했었을 때 삶이 어땠냐면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네. 조금 뭐 커피 타임 가지고 오전에 좀 공부하다가 네. 밥 먹고 공부하다가 네. 조금 여유 부리다가 한숨 조금 자고 싶으면 자고 네. 그러고 운동을 갔거든요. 네. 운동을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막 걷고 뭐 뛰고 뭐 하면서 2시간? 그러면서 되게 그냥 자연도 느끼고 막 그랬던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되게 물론 공부라는 생산적인 활동도 하긴 하지만 돈을 안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나 뭔가 그런 뭐랄까요. 지금 현대인의 삶인 직장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강연이 가져오는 그런 뭔가 혜택들을 못 누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여백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시기가 왜 생각이 날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그런 여백 있는 삶을 되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되게 분주함과 불안감을 쫓아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되게 자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여백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뭔가 솔직히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여백이잖아요. 그죠. 약간 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는 진짜 자책했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 내가 놀면 내가 또 후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A만큼 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한데 안 했으면 너 왜 그랬니? 너는 너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거야 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내적 비판자가 컸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내적 그 불안 요소로 그렇게. 맞아. 근데 사실 그게 또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달성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내적 통제가 심했네요. 엄청 심해. 사실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죠.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려고 스스로한테 진짜 폭력을 너무 많이 했네. 좀 폭력적인 삶이라니까. 나를 안 느끼고 네, 계속 맞아요. 생각하고 근데 나한테 맞아요. 그래서 막 한 방에 해결하려 하고 네, 통제하려고. 좀 약간 제가 통제적인 삶을 엄청 가졌구나라는 걸 맞아. 에리 프롬을 통해서 다시 느껴가지고 그죠. 사실 컨텐츠를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일부. 네. 최근에 또 꽂힌 게 있는데. 뭐예요? 아무튼 선지옥 꽃이라는 게 있고. 그거 좋아해요. 아니 저 안 그래도 최근에 본가 가서 TV 틀면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나 유치하던데? 1부만 봐서 그런가? 근데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네, 저 네. 로맨스에 약간 현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잘생겼어. 누군데요? 변우섭 씨?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뭔가 그 유치한 장면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죠. 이런 거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유희죠, 유희. 유희면서 내 목표가 지금 저기 있는데 이거를 이루도 돼? 이걸 봐도 돼라는 압박을 처음에 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야.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믿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믿어주는 건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너 해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너 그거 변명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엔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냥 느끼고 싶은 거 다 느껴보자. 맞아. 여유를 좀 주자. 너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니라 진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백이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좀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제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낯선 환경에 놓여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그게 많거든요. 가림막들이 되게 많거든요. 감싸고 있는 방어막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저는 좀 마련을 하고 싶다. 금년도에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주하게 살았지만 좀 다른 분주함으로 좀 채워보고 싶다. 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백의 분주함. 네. 좋네. 저 다시 기침이 시작됐어요. 네, 아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우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또 읽어봤잖아요. 또 작년이랑 또 다르고 그죠. 올해 또 느낀 것도 다르고 이 책이 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러려고 책 읽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사실 책을 관성적으로 읽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책 자체가 뭐 해답을 주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냥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근데 그 자각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의미한 책이라 생각을 그죠. 하거든요.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게 책의 묘미가 아닌가? 그리고 에리 푸움이 던진 질문도 저는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되게 통찰적인 사람이라서 맞아요. 방법은 본인들 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해결 방법으로서도. 그렇죠. 그리고 맞는 것 이거는 같아요. 지금 내리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계속 오답과 그때의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때 정답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저의 이 할게요. 기침 때문에 역시 그 종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네. 마무리는 다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책은 뭐죠? 다음 책은 저희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테마에서 일, 사람, 관계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특히 사회적으로서의 역할하는 관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개인주의자 선언이 이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6월 달에 뵙는 걸로 하고 네. 또 그러면 다들 곧 더워질 건데 벌써 더워요. 감기와 더위 다 네, 조심하시고요. 진짜 저처럼 이렇게 목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아파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